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술이 먹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냥 하지 마시고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뼈를 때리는 발언. 답답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역시 영어는 우리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잖아 지금은. 근데 언니가 이제 1등급이면은 사실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되게 난이도가 어려워졌거든. 전에 비해서 상대에 비해서는. 그래도 1등급을 꾸준히 받은 거는 영어 실력이 굉장히 좋다는 건데 어떻게 공부했어 평소에? 나는 항상 그래도 영어가 기본이 되는 게 그냥 어떤 수능 과목이든 기출 반복하는 거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정시에 집중을 하기로 했고 1년밖에 안 남았으면 다른 영어 문제집 이것저것 건드리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 수능에 나오는 유형만 마스터해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공부를 따로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치 이미 기본기가 많이 있었어가지고 연계 교재를 보긴 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내신 시험 범위가 고3 때는 다 그 연계 교재잖아. 친구들이 내신 공부하는 거 옆에서 나도 같이 보면서 연계 그 지문만 좀 알아두는 정도? 그냥 그 정도로 했었어. 나는 영어는 문제집 안 풀고 딱 수특 수완만 봤었고, 만약에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단어를 무조건 외워라. 맞아, 단어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다. 맞아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 맞아 문법 몰라 단어를 알아야 흐름이라도 읽어. 단어를 무조건 많이 외워라. 언니가 영어를 지금 되게 잘하는데 어렸을 때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잘하게 된 거야? 그냥 비법 좀. 지금은 많이 까먹었는데 내가 어릴 때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하나 하면 그냥 그 누구보다 잘해야 되고 완벽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영어를 진짜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 나는 막 한국식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있는 대화문 읽고 이런 것보다는 영어 원서를 엄청 많이 읽고 영화 같은 거 DVD를 자막을 꺼놓고 보고 원서를 해외에서 사거나 아니면 테이프를 사면은 그 녹음 파일이 오니까 그거를 틀어놓고 내가 발음도 완벽하게 하고 싶고 인토네이션도 완벽하게 하고 싶고 이 말 다음엔 뭐 어떤 말이 와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걸 계속 따라했어. 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식 문법 교육이 나랑 좀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한국어로 된 영어 문법 용어를 내가 잘 몰라. 외국에서 원어민이 쓰는 문법 책을 가져와서 나도 그걸로 같이 공부해가지고 엄청 편하게 쓸 수 있게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 이런 거 말고도 일부러 영어 토론, 영어로 말하기 많이 하는 거, 또 영어로 된 과학책이나 영어로 된 문학책이나 이런 교과서로 공부하고, 지금 내 나이 또래보다 조금 더 높은, 그때는 이제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미국 중학생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법한 것들을 내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 한국 고등학생 수준까지는 잘 커버가 됐던 것 같아. 영어를 공부해야 할 하나의 과목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제2의 모국어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네. 맞아. 그러면 영어를 공부할 때 어떤 책을 읽었는지 영화 같은 거 추천해 줄 수 있어? 진짜 많이 보고 진짜 많이 읽어가지고 정확히 막 추천하기는 어려운데 한국어를 읽었을 때 좀 재밌는 책이 있어. 우리 때는 해리포터였지. 근데 해리포터를 원서로 가져와서 내가 읽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는 영국식이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퍼시 잭슨에 미쳐가지고 퍼시 잭슨을 읽고 그걸 영화로 또 보고, 또 영화는 일부러 디즈니 하이틴 감성? 뭔지 알아? 하이스쿨 뮤지컬이나 아 좋아. 하나 몬타나, 캠프락 좀 이런 위주로 보거나 그거 진짜 오랜만이야. 그거 진짜 좋아했는데 중학교 때.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추천해주시는 교훈 있는 영화들, 이스터 액트, 아니면 또 내가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뮤지컬 있는 영화들, 맘마미아 이런 거? 공부해야지 이러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한국어로 된 영화를 우리가 보고 즐기듯이 언니도 영어로 된 책을 읽고 영어로 된 영화 보면서 그냥 영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잖아. 맞아. 되게 어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영어 공부법인 것 같아. 언니가 수학 성적을 1년 동안 진짜 많이 올렸잖아. 92점에서 다 맞은 걸로. 그럼 킬로 때문에 수학 100점은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 근데 어떻게 공부를 했어? 사실 수학이 내가 할 말이 제일 많은 게 그러니까 수학 때문에 마음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 내가. 그랬을 것 같아. 고1, 고2 때는 수학 내신을 공부를 하잖아? 근데 내신이 은근 어느 수준 이상부터는 수학적인 머리가 있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 전까지는 좀 암기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야? 풀이 방법을 알아가면 내가 풀 수 있는. 근데 나 스스로 수학적인 머리가 있는데 내 기준에선 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야. 막 이렇게 술술 풀어나간 그런 느낌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고3 올라가면서 모의고사를 쳤을 때 일단 킬러 빼고 다 맞자 라고 생각을 해서 나머지 문제들 같은 경우를 기출을 반복을 진짜 많이 했어. 처음은 센이나 일품 같은 내신 공부할 때 쓰는 유형서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마더텅, 다이스토리 둘 다 봤어. 그래서 둘 다 기출 반복하고 그 다음에는 모의고사 형태로 된 걸로 기출 한 두세 번 더 보고, 그리고 이제 사설 모의고사 집을 사는 거를 사가지고 사설 모의고사를 하루 종일 풀었는데 그때는 킬러를
시험을 잘 안 보고 나머지 연습을 많이 했었지. 그래가지고 수능을 보러 갔는데 이제 원래는 내가 모의고사가 항상 96, 100, 96, 100 이랬거든? 모든 모의고사가. 학원에서 봐도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킬러 하나는 맞추는구나. 수능은 무조건 1등급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수능날 갔는데 1번부터 20번까지가 너무 쉬운 거야. 나는 쉬우면 안 되는데. 맞아. 다른 친구들이 하나씩 이렇게 틀려줘야 등급이 갈리는 건데 너무 쉬운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멘탈이 나간 거지 내가. 이거 어떡하지? 나 하나도 틀리면 안 돼. 이러면서 풀다가 21번을 갔는데 못 풀었어. 내가 30번을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22번부터 29번까지 푸는데 또 너무 쉬워. 내가 생각이 든 거지. 이거 92점이면 안 된다. 이거 96점 받아야 서울대 간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21번, 30번 아무것도 안 풀리고 거의 울면서 시험 종료. 막판에 답을 찍었어. 심지어 30번을 이렇게 찍었는데 8이냐 9냐고 친구들끼리. 대충 그게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밥 먹을 때 왜 그런 얘기해, 최악에. 그때 좀 충격이 컸는데 내가 이제 반수를 할 때 다짐이 뭐였냐면 다시는 답이 그래서 둘 중에 뭔지 고민하는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다. 수능장에서 밥 먹으면서 고민하고 싶지 않다. 확실하게 답을 알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수학 100점 받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반수를 시작하긴 했어. 수학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임했지만 수학 트라우마가 남았는데 그래서 한 달을 내가 본 수능 기출 푸는 걸 미루다가 최종 학원에서 마음을 먹자 이래가지고 21번을 풀었는데 5분 만에 풀리는 거야. 이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안 앉아서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진짜 화장실 가서 펑펑 울고 다짐을 한 게 내가 아무리 긴장해도 1번은 맞추는 것처럼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21, 30 무조건 맞출 수 있게 그냥 껌처럼 쉽게 약간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한 게 사설 모의고사를 엄청 많이 풀었어. 양치기를 했구나. 역시 수학은 양치기.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전에는 평가원 느낌이 비슷한 게 많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냥 자기들끼리 어려운 거 열심히 돼. 그래서 그걸 풀면서 그 당혹스러움, 약간 그 긴장감에 익숙해지는 연습만 했어. 30번 풀면 원래 당혹스러운 거지. 이것만 익숙해지고 점수는 신경 안 쓰고 이제 파이널 넘어가서부터 수능이랑 비슷하게 나올 때는 좀 신경을 써서 봤어. 이제 사설은 그런 용도로 썼고 이제 기출을 가지고 와서 또 좀 운이 좋게 18, 19 모든 모의고사의 30번들이 다 좀 유형이 비슷했어. 보기엔 다를 수 있는데 내가 그거를 갖다 놓고 풀이법을 분석을 계속했어. 분석을 계속 하니까 평가원이 좀 요구하는 게 보이는 거야. 내가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기 바라는지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가 보이더라고. 역시 평가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무조건 중요하네. 근데 그 당시에 평가원이 요구했던 건 일단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다음에 미분 적분을 해서 답을 구하세요. 약간 딱 바라는 게 딱 그거더라고. 그래가지고 반수 때 가서는 하나도 막힘 없이 좀 술술 풀 수 있었던 것 같아. 수학을 거의 죽일 듯이 싫어하면서도 애증의 관계? 결국 효자 과목이 됐네, 수학도. 진짜 마지막에는. 너무 다행이었어. 맞아. 그러면은 한국사는 사실상 이렇게 비중 두고 공부하는 과목은 아니긴 맞아, 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나도 수시인데 3등급 안에만 들면은 모든 대학 최저가 허용이었거든. 맞아. 근데 내가 공부를 빡세게 안 했어.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릴 때부터 역사를 좀 싫어했어. 근데 나도 중학교 내신 뭐 꾸역꾸역 공부한 기억은 나는데 기억에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장기 기억력이 안 좋은 건지 예전에 열심히 외워서 시험을 봐놔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고3 때 내신을 내가 안 하긴 안 했는데 친구들 깔아준답시고 농담은 했는데 실제로 모르겠고 그만큼 암기도 못하겠어서 한국사 내신이 6등급이었어. 그 상태에서 그대로 모의고사를 봤으면 좀 간당간당했을 것 같아. 이제 친구들이 다 같이 다니는 학원에 나도 가자. 왜냐면 친구들이랑 놀 수 있으니까 라는 마음가짐으로 한국사 학원을 갔는데 이제 나는 지금 스카이에듀 계시는 장유리 선생님? 그분 현강을 들었는데 인강도 그렇고 엄청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야. 그냥 그거 들으면서 딱히 복습을 많이 한 기억은 없는데 깔깔대리면서 듣고 문제 푸니까 그다음부터는 계속 하나 틀리거나 다 맞거나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시간 쏟기 싫고 정신 쏟기 싫고 약간 한국사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외우는 게 좀 힘들면 수업을 재밌게 하시는 분을 찾아가지고 듣는 게 좋은 것 같아. 육모까지 5등급이 나오는 거야, 한국사가. 친구들이 야, 너 도쿄대 외국노 전형가지고 5등급이면 진짜 20몇 점? 맞아. 막 그랬어가지고 나도 급하게 속성과에 받았던 기억이 나. 금방 오르더라. 나도 한두 개밖에 안 틀렸어, 맨날 할 때. 외국노 전형. 그럼 우리 대학에 가면 이런 점이 좋다. 중고등학생 친구들에게 동기부여 해주세요. 서울대 학생으로서 뭔가 대학에 오면 원어동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굉장히 가식적이었어. 좋아하는 관심 분야 수업도 들을 수 있고 전공 외에 또 이제 수강 신청만 잘한다. 그럼 제일 중요하지. 손만 빠르다면. 그리고 이제 대학 오면 이제 유명한 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 수업이 있는데 그런 거 들으면서 되게 인생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그런 좋은 그치. 말들 들을 수 있고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 만나는 거 학창 시절 내내 대학을 가긴 가야 한다는 숙제 같은 게 항상 있었던 건데 그거에서 벗어나서 해방감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꼭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언니가
반수를 했으니까 우리 반수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 반수생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반수를 한 사람들한테는 세게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공스타그램을 했고 반수를 성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반수 관련된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 근데 나한테 물어보는 게 저 학교도 좀 다니고 좀 이것도 놀고 싶고 이 강의도 듣고 싶고 근데 작년에도 했으니까 국어는 이 정도만 하고 수학은 이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리가 그치, 없어. 마인드가 틀렸다. 맞아. 사실. 그냥 처음부터 다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공부 습관 잘못 잡아놓은 거 있으면 그거 때려 부수고 새로 다시 만들어야 되고 내가 전에 했던 거 기억나는 거 같으면 그 기억 다 죽이면서 아예 새롭게 다시 더 공부해야 되고 오히려 반수할 때 훨씬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안이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술이 먹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냥 하지 마시고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뼈를 때리는 발언. 답답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길게 할 말은 없고 내가 해서 안 될 건 없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치. 진짜 목표를 정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노력하면 뭐든지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맞아. 생각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목표가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S인 만큼 꼭 서울대를 목표로 해서 서울대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싶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안녕!